광주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스튜디오에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전라남도 벌교 출신으로 지난 2018년 취임해 원광대 총장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박맹수 총장님을 모셨습니다. 총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재학생, 동문, 학부모님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원광대학교 박맹수 총장입니다. 올해 2021년은 원광대학교 개교 7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광대학교가 호남의 명문사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난 75년 동안 성원해 주신 광주 시민, 전남 도민 여러분, 그리고 원광대학교 동문 여러분과 학부형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총장님은 취임 이후에 세계 유일의 글로벌 마인드 대학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지금 2년 7개월 동안 야심차게 업무를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추진하신 그 업무들 중에서 중요한 내용과 또 성과들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대체로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세 가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 분야에서 지난 2년 한 6개월 동안 우리 교수님들의 국가 그 재정 지원 수주라든지 공공기관업도 연구비 수주가 한 130억 정도 늘었습니다. 400억에서 한 530억 정도로 늘고 또 연구비를 수주하는 교수님 수도 한 70명 정도 늘어서 원광대학교의 이제 교수님들의 연구력이 괄목할 만하게 성장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상황이라는 어려운 그런 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교육의 질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비대면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담보해냈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학도 외에는 아닌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학생 수 감소로 경영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원광대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제 학생 수 감소는 뭐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상됐기 때문에 취임 초부터 이제 안으로 철저한 이제 그 재정 절약이라든지 구조조정 작업을 지난 2년 동안 수행을 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 수입이 한 80억 이상 감소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서 균형 재정을 달성을 했고요. 이제 학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들도 이제 대학에서 받아들여서 그 평생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민 개방형 캠퍼스로 이렇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고 올 12월이면 아마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총장님, 원광대는 이제 지리상으로 위치는 전북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광주 전남에 영광에 있는 영광성지를 비롯해서 영산대학교, 부속병원, 그리고 장흥군의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원 내에 최근에는 전라남도 마음건강치유센터도 유치했는데요. 특히 광주 전남과의 소통을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가 총장 취임하고 나서 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원광대학교는 사실은 우리 남도에서 키운 대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 남도가 낳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 중에 하나가 원불교고 그렇기 때문에 원광대학교하고 우리 광주 전남은 뭐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원광대 내부의 구성원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쉬운 표현으로 앞으로 박명수 총장은 남방 정책을 강화하겠다. 이 광주 전남과의 스킨십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원광대 동문의 뭐 3분의 1 정도가 광주 전남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6개월, 7개월 동안에 광주의 또 전남의 많은 지자체들과 또 시민들과 시민단체들과 소통하는 데 주력을 해왔고요. 광주 전남에서 추진하는 어떤 국책사업 같은 데도 비록 전북에 있는 대학이지만 적극적으로 함께 협력을 하고 그렇게 해서 2년 6개월, 7개월 사이에 상당히 스킨십이 강화돼서 지금은 많은 그 시장님, 군수님들이 원광대를 남부의 대학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남방 정책을 쓰신다고 하셨는데 그 덕분에 아마 광주 전남에 있는 분들도 원광대학의 어떤 남도에 대한 사랑 뭐 이런 것을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특히 이제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전북 정읍시가 제정한 제11회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정말로 축하드리고요. 총장님은 그동안 보니까 이제 동학 연구에 매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연구 주제들이나 앞으로 연구 과제 어떤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좀 부끄러운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선 먼저 저는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에 감사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991년에 박사과정 학생으로 있을 때 장흥 동학농민혁명사를 집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광주매일에서 달려오셔가지고 저를 이제 동학 연구자로 이 남도 땅에 자리매김을 해주셨고 아마 그 성원 덕분에 지난 5월에 제가 그 동학농민혁명 대상을 수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38년 동안 우리 한국 근대사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사상과 동학농민혁명 연구에 매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별명이 뭐 동학에 미친 사나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동학 연구를 더 열심히 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남도가 정신적인 창조를 참 많이 해왔습니다. 대종교도 이 땅에서 일어났고 증산교도 이 땅에서 일어났고 원불교도 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것을 보통 이제 개벽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벽종교 연구에도 더 매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제 총장님께서 남은 임기 동안 하고 싶은 계획이나 앞으로 어떤 추진할 내용 업무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소개해 주시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글로벌 시대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고 그와 동시에 지금 지방 소멸의 어떤 그 위기가 또 외쳐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글로벌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리드하고 또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그런 이 남도의 아주 유수한 대학으로 원광대학교를 키우려고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개방형 캠퍼스, 그다음에 친기업형 캠퍼스, 그리고 성인 학습자들도 자유롭게 드나드는 그런 열린 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이 남은 임기 동안에 이제 저에게 부여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총장님 계획하시는 그런 시민 개방형 캠퍼스 등 여러 사업들이 잘 추진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광대 박명수 총장님과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